예, 이 시간에는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우리 지구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됐죠. 근데 지구 환경 문제라는 거는 결국은 예, 경제, 에너지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죠? 에너지를 화석연료를 과다하게 소비를 해서 결국은 CO2가 나오게 되고 그게 결국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원이 고갈되고 그죠? 자원을 고갈시키는 거잖아요. 화석연료를 에너지 소비 증가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자연 생태가 혼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요즘은 환경, 경제, 에너지 우리가 3E라고 해요. 3E가 연계된 기후변화 대책이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공부를 해 오신 것처럼 우리 IPCC라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간 협의체에서 매년 12월 달에 국제 회의를 개최하죠. 도시를 바꿔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매년 뭐 파리 협정 뭐또뭐 1.5도시 특별 보고서 그리고 2019년도에 또 유럽 그죠 연합 포함해서 또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이제 콥 26 작년 2021년도에 또 이렇게 열렸죠. 그리고 올해도 이제 열릴 예정입니다. 근데 이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최근에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게 탄소 중립이란 단어예요. 근데 이게 탄소 중립이란 단어가 뭐 거의 한 4, 5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들 귀에 막 들어오게 된 거는. 근데 저희들은 아주 옛날부터 카본 누출이라는 용어는 많이 공부를 했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알고 있었지만 탄소 중립을 이렇게 띄워 가지고 하나의 슬로건으로 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탄소 중립 정책을 펴 가야 된다는 게 최근의 지론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IPCC에서 국제 간의 협의를 해 가면서 탄소 중립을 촉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되고 교토 정서가 채택되고 또 이제 포스트 2012년 협상에서는 또 교토 정서 2차 공약 기간이 설정되고 또 2020년에는 신규 협상이 개시가 됐고 뭐 등등 이렇게 자 2022년에 신규 협약을 대책을 세우자고 해서 포방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2015년에 파리 협정이 이루어졌고 이게 등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탄소 중립 정책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탄소 중립 정책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됐던 게 2015년도 파리 협정이었다. 그래서 파리 협정이 채택되는데 그때 당시에 많이 논의가 된 게 결국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이 2도씨 이내를 유지하자 2050년에는 1.5도시로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고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1.5도시로 제한할 경우에 하여튼 다양한 뭐 건강 생태 식량 안보 인간 안보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이 2도시보다는 대폭 감소가 된다 이런 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1.5도씩 올라갔을 때 2도씨 이상 올라갔을 때 그래서 1.5도씨 정도만 우리가 온도 상승을 억제해도 굉장히 지구 환경을 좋게끔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씨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뭐 2030년까지 2010년 배출량 대비 온실가스를 45% 이상 감축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30년, 2050년 45% 그리고 네트 제로 탄소 중립 이런 얘기가 벌써 파리 협정에서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서 우리가 카본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해 가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이제 공감대를 형성한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아서 우리 IEA에서는 국제 에너지 기구예요. IEA에서는 2050년까지 네트 제로 한마디로 온실가스를 네트 제로까지 가져가기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2020년부터 그죠? 2050년까지 거의 제로 베이스로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생량과 흡수량을 동일하게 해서 그러니까 발생량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발생이 되더라도 어디선가 흡수를 하게 해서 증감에 온실가스 증감을 전혀 없게끔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빌딩, 수송, 산업, 전기 혹은 열 이런 쪽에서 이 연도를 정해놓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딩에 대해서는 2050년까지 85% 이상의 탄소 배출 제로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항공에서는 2050년까지 항공에 사용되는 연료의 50%를 저공해를 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리 협정이라든가 그 IPCC의 협약에 따라서 각 국가가 탄소 중립 정책을 시행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중장기 계획을 갖다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트럼프 시대에서는 우리가 결국은 이 탄소 중립 정책을 외면을 했었죠. 그런데 바이든이 정권을 잡으면서 기후 협상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미국도 하여튼 파리 협정을 재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효력 발생이 2021년 2월 19일부터 됐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유럽 연합에서 유럽 그린딜을 갖다가 전략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놨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2030 기후 행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고 있고, 영국, 중국, 그래서 각 나라별로 이 탄소 중립 정책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게끔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현황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보시게 되면 90년, 10년, 16년, 17년, 18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동안에 우리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떻게 되느냐, 총 배출량을 한번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은 양이 늘어나고 있는 게 이거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증감률로 봤을 때 90년 대비 149%가 늘어났다. 그죠? 계속 늘어나는 게 우리나라의 추세라는 거예요. 온실가스가. 그런데 이걸 줄여야 된다는 그죠?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할 시에 우리 이제 이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우리 그 각종 온실 기후 변화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다.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는 단계에서 어떻게 이걸 줄여갈지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DP 대비 그죠? 18년도에 GDP 대비 총 배출량이 10억 원당에 402톤. 그래서 90년 대비 37%. 그러니까 이거는 GDP당으로 봤을 때는 하여튼 감소 추세에 있어요. GDP당 배출량에서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그렇다고 온실가스가 감소된 건 아니란 거예요. 그렇고 GDP가 우리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 것 대비는 굉장히 감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온실가스 발생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인구당 배출량이라든가 그죠? 인구당 배출량으로 봤을 때도
1인당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많은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온실가스가 증가 일로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일단은 협약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 중립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탄소 중립의 의미 결국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간 활동에 의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를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제로로 가져가겠다는 거고, 그래서 배출량과 흡수되는 양을 갖다가 땡땡해서 네트 제로로 가져가겠다는 게 탄소 중립이다. 그래서 탄소 중립 선언을 2020년, 2021년에 걸쳐서 탄소 중립 선언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탄소 중립 위원회를 만들었죠. 탄소 중립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탄소 중립 위원회에서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만들게끔 했고, 그걸 갖다가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주요 국가 탄소 중립 선언 문서와 법자 국가 이렇게 저희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55개국이 명확한 목표 연도와 탄소 중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거나 문서화 혹은 법제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리 협정 이후에 탄소 중립에 관한 열의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일단 방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중기 목표 탄소 중립에 대한 우리나라의 중기 목표, 그러니까 2030 국가 탄소 중립 감축 목표죠. 그걸 갖다가 40%로 설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5년도부터 저희들이 그 온실가스를 감축을 시키겠다고 계속 계획을 세워왔는데 30년 배출 전망치 BAU 대비 37%라는 걸 견지를 해왔어요. 그리고 19년도에는 17년 배출량 대비 24.4%라고 계획을 수립했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너무 낮다고 국제적으로 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 10월 달에 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하겠다고 재천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3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40%를 줄이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40% 상향을 어떻게 해 갈 것이냐라는 계획인데요. 계획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총 배출량이 현재 요건 536.1인데 요걸 갖다가 436.6으로 하여튼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40%를 감축을 시키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현 배출량 대비 이렇게 감축을 시켜서 하여튼 40%를 줄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여기서 이제 흡수 및 제거라는, 배출되는 양도 줄여야 되겠지만 흡수 및 제거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흡수하고 제거를 해서 또 일정 양을 줄여서 40%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중기 목표죠. 그리고 2050년 탄소 중립 감축 목표, 우리가 이걸 갖다가 LED라 그래요. 그러니까 Long 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해서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게 2050년까지는 각 나라가 네트 제로를 한다고 선언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는 네트 제로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발생량 되는 것 대비 흡수를 갖다가 완벽하게 시켜서 거의 제로 베이스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배출량 제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안, B안이 있는데 2050년에 이 A안으로 가져가서 예상 배출량을 제로로 가져가겠다. 근데 제로로 가져가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일단은 배출량을 줄이고 그리고 흡수를 완벽하게 시켜서 이 땡땡이 돼서 이 배출량이 18년 대비 686.3이면 18년 대비해서 이게 제로 베이스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8년 대비 2050년에는 제로 온실가스를 제로 베이스로 가져가서
탄소 중립을 완성을 시키겠다는 게 우리나라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탄소 중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탄소 중립을 시키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흡수 제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발생량을 줄이는 거, 흡수 제거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에너지를 대체를 시켜야 되거든요. 신재생 에너지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하나의 그 계획을 보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란 게 있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25.8%로 주력 에너지로 도약을 시키겠다. 그래서 2050년에 탄소 중립 도전 과제를 수행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5차 신재생 에너지 기본 계획을 보시게 되면 보급 혁신을 하자, 시장 혁신을 하자, 또 아리백이라는 수요 혁신을 시키자, 또 산업 혁신을 시키자, 또 인프라를 만들자 해서 우리가 1차 에너지 대비 여기 보시면 공급 비중이라는 게 나오죠. 현재 5.8% 그리고 발전 기준으로는 8.8%로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높여서 발전량을 25.8%까지 가져가겠다는 게 신재생 에너지의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완성이 된다면 그죠? 뭔가 탄소 중립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탄소 중립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탄소 중립에 대해서 알아봤고,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탄소 중립 계획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비계획적으로 수립된 면도 없잖아요. 있어요. 2020년, 2021년, 2023년간에 굉장히 졸속으로 계획이 수립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이 탄소 중립 정책을 아마 새롭게 리비전, 재수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